안녕하십니까. 노노에서 지혜를 찾고 노노를 통해 현실을 돌아보는 주대환의 절차탕마. 오늘은 벌써 10회를 맞이했습니다. 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10화면 저희가 20화 정도를 지금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절반까지 왔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간단하게 소회 한마디를 해주시죠. 그동안 잘해주셨어요. 무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9화에서는 네.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던 양화가 네. 어쨌든 공자 선생님을 네. 모셔서 네. 자기 어떤 조수로 내지 유력한 조력자로 쓰려고 이제 넌지시 얘기를 했지만 공자가 결국 완곡하게 거절을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쿠데타에 대해서 공자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정변들에 대해서 공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하는데 이제 정변이 뭐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하극상의 이런 쿠데타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이 정변에 대해서 공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라는 것을 특별히 뭐 관심이 좀 가는 흥미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충이란 글자가 충이란 글자가 맹목적인 일방적인 이런 덕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관계에서 그러면 맹목적이고 일방적이라면은 이런 정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모시던 군주가 뭐 권력을 잃거나 이러면은 따라 죽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공자가 그런데 굉장히 다른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유연하게 좀 이해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제 양화편 5장이 역시 양화하고 관련된 양화편 5장에 이제 이 공산불교라는 사람도 양화하고 동료입니다. 양화하고 손을 잡고 같이 뭐 이렇게 정변을 일으키기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한번 얘기해 보시죠. 양화편 제 5장입니다. 네, 한번 읽어보시죠. 공산불교 이비 반하여 소언을 자욕왕 이러시니 자로 불렬 왈 미지 야 기하나 이로 봅시다. 이하나 하필 공산시 지지 야실이 있고 자왈 부소 아자는 이기 도제리요. 여유 용아자면 오기 위 동주 호인저. 잘 읽으셨습니다. 좀 어려운 글자 내지는 뭐 조금 풀이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공산불교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주윤발 주연의 공자 영화 있잖아요. 그 부분 공산불교가 굉장히 주요한 인물로 나옵니다. 똥산요 이렇게 이 공산불교라는 사람이 이제 비업을 근거지로 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를 초빙하려고 하죠. 누구나 다 공자를 부르네요. 그러니까 공자가 가려고 합니다 이때. 그 영화에서는 공산불교하고 공자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처럼 나오던데 이때 상당히 좀 관계가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자로가 공자의 그 제자 자로가 불렬 좋아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자로는 선생님한테 막 직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불렬 이렇게 그 표현을 둘러서 했지만 좀 화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화를 내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미지야이 하나 갈 곳이 없다고 하나 하필 공산시에게 가려고 합니까? 아무리 갈 데가 없더라도 왜 거기 가겠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공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릇 나를 부르는 자가
내를 오라고 하면서 괜히 그러겠느냐, 네. 공연히 그러겠냐, 할 일 없이 그러겠냐. 만약 나를 쓰는 자가 있으면 동주를 나는 그 동주를 만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동주라는 거는 주나라보다 이 주나라 그러니까 본국 그 주나라가 낙양근처라든지 아니면 네네. 그 전에 또 천도하기 전에는 이제 지금은 장안 근처에 원래 네네네. 있었습니다만 그 주나라보다는 노나라가 굉장히 동쪽에 있습니다. 네네. 산동성이 동쪽이잖아요. 그래서 동쪽에 주나라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포부가 사실 큰 거예요. 네. 예, 공산류가 불러서 뭐 네. 관계가 좋으니까도 네. 그렇겠지만 이런 쿠데타를 일으키고 뭔가 한 나라의 그림이 딱 그려지려고 하는 시점에 자기 뜻을 가서 딱 펴보고 싶은 그런 야망이 그렇죠. 있으셨던 그러니까 거죠. 이 공산분료가 네. 사실 이제 비업을 근거지로 해서 반란을 일으킨 네. 것은 그야말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쿠데타입니다. 그렇죠. 예, 네. 정변을 일으켜서 비업을 딱 점거하고서는 이제 좀 뭐랄까 자기가 독립하는 것 비슷한 겁니다. 네. 공산분료. 그런데 공작 거기 가겠다고 하는 것은 좀 그 뭐랄까 이 그런 하극상의 이 그런 쿠데타에 가담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지지하는 거죠, 최소한.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이때 공자의 이야기는 뭐냐? 내가 뜻을 펼쳐보고 싶은데 내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회만 준다면, 예. 내가 내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정말 주나라의 문화를 다시 일으켜서 제대로 된 문화 국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응? 만들 수 있다 나는. 뭐 이런 이제 포부와 자신감 이런 것을 얘기를 했죠. 그런데 실제에 그 있어서는 이 자료가 뭐 이렇게 그 말렸죠. 반대를 하기도 해서 그랬는지 어쩐지 안 갔습니다. 안 간 게 또 다행이었어요. 네. 안 간 게 다행이었습니다. 안 가고 어떻게 뭐 하다가 이 반란이 진압됐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국이 뒤바뀌었을 때 그 노나라 전공 시절인데요. 이때 이제 공자 나이가 50세입니다. 50세, 51세. 그때 괜히 가가지고 이게 뒤집혔을 때 같이 예, 타격을 받았다는 예, 쉬운 넘은 나이에.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공자가 양호의 쿠데타나 뭐 이런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관직에서 물러나서 제자 가르치고 있다가 이때 이제 다시 관직에 나갑니다. 이때는 이미 이제 상당히 대부의 그 반열에 올랐죠. 그런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노나라 전공이 상당히 이 공자를 큰 벼슬을 줍니다. 큰 벼슬을 줘서 처음에는 이제 노나라 수도 중도의 시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중도의 시장으로 임명돼서 정치를 잘 하니까 나중에는 대사구까지 주는데 대사구는 요즘으로 치면은 뭐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뭐 대법원장이나 근데 그때는 뭐 검찰 무슨 뭐 법원 이런 게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안 돼 있으니까 뭐 심지어는 경찰까지도 구분 안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법원, 검찰, 뭐 경찰까지 구분이 안 돼 있을 텐데. 네, 잡아들이고 판단하고 네, 이제 결론 네. 내리고 다. 네, 그러니까 상권분립이 안 돼 있을 때니까 그 역할을 다 하는 뭐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번역하는 사람들은 법무부 장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하여튼 뭐 그런 자리까지 하게 됩니다. 공자 생애에서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관직 중에서는. 그래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저기 뭡니까 그 망명을 하게 되지만 어쨌건 이 공산분료가 오라는데 안 간 이야기, 안 간 이야기입니다. 안 간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거꾸로 안 가긴 했지만 가려는 마음을 품었다라는 게. 그렇죠. 이 말에서 영화편은 이제 5장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참 재미있는 이야기고. 자로가 참 훌륭한 제자면서 훌륭한 동지네요. 이렇게 직원을 해서. 그렇죠. 그
자로의 판단이 이제 더 말하자면 냉정하고 올바랐지만 이제 공자의 마음 그러니까 뭔가 자기 이상을 실현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쿠데타에 관련된 그래서 한 구절 더 찾아봤는데요. 네. 이 구절은 워낙 유명한 얘기가 여기에 숨어 있는 헌문편 18장 한번 좀 기니까 요것도 한 두 번이나 세 번 해보실까요? 그렇게 한번 헌문편 18장입니다. 자공왈 관중은 비인자 여인저 환공이 살공자 규언을 불능사여 유우상지원여 자왈 관중이 상환공 폐제후하여 일광천하하니 민도어 금희 수기 사하나니. 여기까지만 해봅시다. 자공이 이제 얘기를 했죠. 자공은 공자의 그 제자 중에서 굉장히 그 유능한 제자입니다. 현실적으로 유능하고 큰 그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말년에 공자를 먹여 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공이 이야기하기로 관중은 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이난자가 아니다.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황공이 공자 규를 죽였는데 따라 죽지를 않고 오히려 황공을 도왔어. 그러니까 황공과 공자 규라는 거는 원래는 둘 다 제 나라의 왕자들입니다. 왕자들인데 저거 이복형이 이제 정권을 잡았어요. 그 왕이 되었습니다. 제후가 되었죠.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그 이복형이 굉장히 포각무도한 사람, 김정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지금 김정남도 중국으로 도망갔죠. 도망쳤어요. 저 멀리 막 다른 나라로 도망친 거야. 근데 이제 공자 규는 노나라로 도망치고 이 황공은 나중에 이제 황공이 된 이 사람은 이제 소백인데 소백은 그 나라로 도망쳤어요. 둘 다 이제 제 나라 가까이 있는 조그만 나라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변이 일어나서 그 포각무도했던 그 형이 죽었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결국 이렇게 뒤집힌 거잖아요. 죽고 그 자기의 뭐 외삼촌인가 누군가가 일시 잡았습니다. 일시 잡았다가 이제 다시 그 하니까 어지러워지니까 신하들이 이제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제 왕통을 다시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둘이는 이 형제지간이지만 갑자기 이제 경쟁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노나라에서는 이제 규를 들여보내가지고 자기 나라에 망명해서 자기들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제 나라의 왕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소백도 나름대로 그 나라에서 밀어줬겠죠. 그런데 이 관중이란 사람은 원래 황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공자 규를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자 규가 이제 그 결과적으로 그 경쟁에서 패배해가지고 자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따라 죽질 않고 지가 모시던 공자 규가 이제 경쟁에서 패배해서 죽었는데 지는 따라 죽질 않고 오히려 살아가지고 황공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의로운 것인가? 지금 그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인자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어진 사람이면 그럴 리가 있겠냐? 자기 같이 따르고 가치를 모시던 사람이 죽으면 자기도 따라 죽어야지 맞지 않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공자께서 거기에 대답해서 말씀하셨어요. 자왈 관중이 상황공 폐제우하여 일광천하니 민도우금히 수기사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관중이 황공을 도와서 네. 제후를 이렇게 말할까 폐제후라는 것은 다스리다. 이렇게 그 패자가 되어서 네. 우리가 요즘도 패권을 잡는다 그쵸, 그러잖아요. 그 패죠. 어디 네. 뭐 스포츠 게임 네. 경기에서도 우승을 하면 패권을 잡는다 이런 네네. 표현을 쓰는데 제 나라가 이제 제일 강국이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주나라 왕실이 왕이 힘을 잃어서 왕이 불러도 잘 모이질 않는데 네. 황공이 확 부른 거야. 그러면 이제 온 거지. 네. 다 모여가지고 이제 다시 우리 전쟁을 하지 말고 앞으로 10년 동안은 네. 그럼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든지 네. 또 제나라 왕실을 다시 임금에게 충성하자든지 뭐 이런 이제 그걸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광천안이 한번 천하를 바로잡으니 네. 지금까지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 은혜를 혜택을 받고 있다. 미관중이면 만약 관중이 없었더라면 네. 오기 피발 좌이미러니 이 말이 네. 뭐냐면은 이 머리를 묶질 않고 또 이 옷깃을 왼쪽으로 이렇게 뭘 하는데 이거는 아마 그 중국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옷깃을 여미고 또 오랑캐라고 이제 생각하면 예. 그 아닌 그 주변 어떤 예를 들면 그때 동이족이나 그렇죠, 몽골족이나 이쪽은 아마 이래 거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이다. 기약 필부지위 양야하여 네. 자경의 후독이 막지지아리요. 네. 굉장히 어려운 말이 글자가 많습니다만 어찌 필부 아주 지난 시간에 필부라는 얘기를 했죠. 이름 없는 사나이와 또 이름 없는 안악처럼 작은 어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을 매 죽어가지고 네. 그 시체가 도랑에 뒹굴어도 네. 자경의 구독입니다. 예, 구독이. 예. 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다. 없는 것과 같다. 같이 하게 맨 앞에 예. 같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관중의 어떤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 누리고 있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 오랑캐들한테 먹혔을 것이다. 네. 오랑캐들한테 먹히면 처지가 어디 죽어서 어디 뒹굴어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관중이 말하자면 의리를 지킨다급시고 괜히 같이 자기를 했다. 예. 그러면 그럼 누가 알아주겠냐. 근데 관중이 그때 그런 작은 의리를 버리고 천하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의리 없는 관중을 높이 평가하고 그렇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공은 관중이란 사람 말이요. 그 진짜 의리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공자께서 아니야. 응? 큰 뜻을 품은 자가 관중이 나중에 업적을 봐라. 응? 천하를 한번 평화롭게 만든 그런 큰 업적을 남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관중의 어떤 처신을 그런 관점에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쿠데타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대놓고는 아니지만 관중이 그걸 도운 게 맞다라고 보고 그것마저도 이제 그리고 이제 좋게 보신 거죠. 이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역사 같으면은 수양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았을 때 이제 같이 동문수학했던 같은 그 동료 친구들 중에서도 성산문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 죽어서 충신이 되고 신숙주는 뭡니까 배신자가 됐죠. 그러니까 배신자가 두 왕을 돼서. 섬긴 게 그거죠. 근데 두 왕만 섬긴 게 아니잖아요. 신숙주는 나중에도 여러 왕을.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밑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 거죠. 그런데 뭐 성산문은 불사 이군이다 해서 이렇게 충신이다. 또 신숙주는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공자의 이 평가에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어떤 현실에서 딱 바라봤을 때 이 똑같은 공자의 얘기를 듣고 선비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그렇죠. 근데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본 거 아닐까요? 넌 이제 공자의 말씀 중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 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논어를 보니까요, 성산문을 이렇게 뭡니까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가 한 마디도 없어요. 거의 신숙주를 옹호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논어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논어를 보면 물론 뭐 신숙주와 세조가 정치를 과연 잘했느냐, 일광천하했느냐. 라는 평가는 또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단종보다는 세조가 정치를 잘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단종이 뭐 어린 임금이 별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이 힘센 놈들이 막 휘둘리고 하니까 평안하지 않던 거. 그리고 평민들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그 권력자들이 막 이렇게 힘을 쓰니까 평민들은 괴로웠거든. 그런데 평민들 입장에서 보면 세조가 강력한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 신하들을 누르니까 오히려 평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치가 잘 된 거거든요. 근데 신숙주가 그걸 도왔잖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관중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갖다 적용하면, 갖다 대면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따라 죽지 않고, 단종을 따라 죽지 않고, 세조를 도왔던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논쟁거리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 쿠데타라는 것도 자기 본연의 뜻은 뭐 중성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잘 되면 혁명이고, 못 되면 역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이 쿠데타 이 시기에 어디 가서 줄을 서냐, 이게 그 당시 어쨌든 첨예한 그 모순 그 현실 속에서 잘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중이란 사람은 공자보다는 좀 앞선 시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한 100년이나 이렇게 꽤 많이 앞선 시대의 사람인데 관중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관중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현실 정치인으로서는 사실은 공자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지금은 뭐 공자가 이제 위대한 철학자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 관중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그야말로 제나라 황공이 춘추 오패라고 하면 춘추 시대에 5개 패자가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 패자가 됐어요. 제황공이. 근데 그 제황공의 패자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말하자면 엄청난 정치가입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정치가로서 대단한 그 업적을 남긴 사람이 관중인데 그 관중을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말고 당신이 써야 된다. 라고 한 사람이 포수가라는 관중의 친구예요. 그래서 관포지교라고. 포수가가 말하자면 없었으면 포수가가 적극 추천하지 않았으면 황공이 그 살려나 두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정적이었던 뭐 이런 그의 부하였으니까. 관계였으니까 그에다가 그 활을 쏴서 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지가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매복해 있다가 활을 쏴서 다행히 그 활이 이 혁대를 맞고 이제 살아난 구사일생으로 살았네. 그런 관계인데도 이제 그 관중을 쓴 거죠. 포수가가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관중이 나중에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다. 그런 이제 두 사람의 그 우정이 참 유명한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관포지교. 오늘 또 그 배경에 대해서 또 돌아봤습니다. 다음은 어떤 말씀 준비하셨습니까? 한 구절만 더 읽어보죠. 옹야편 28장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네. 오늘은 그 다 역사적 배경, 스토리가 좀 재밌는 말씀들이어서 그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도 이제 두 번에 나눠서. 옹야편 28장을 한번 이번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알겠습니다. 옹야편 28장입니다. 자공왈 여유 박씨 어민 이능 제중이면 하여하니 있고 가위 인호이까 자왈 하사 어인이리요 필야 성호인저 요순도 기유병제신이라. 여기까지. 자공이 말하기를 만약 백성들에게 널리 박씨 말은 널리 베풀어서 제중 말하자면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과이 인호와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공자께서 어찌 인에 그치겠느냐? 인이라고만 하겠냐? 반드시 피야 성호인지 아마 성의 경지일 것이다. 대단한 인이 안에 성일 것이다.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거. 요순도 그것을 걱정했을 것이다. 부족함을 걱정했을 것이다. 이런데 이 말하자면 백성들을 많은 사람을 구제한다는 말이 그게 말은 쉬워도 실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 정도에 머무는 것은 성이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부인자는 이역이 입인하며 이역 달이 달인이리라. 능근 취비면 가위 인지 방야기니라. 이 인이란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서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서게 하고 또 내가 통달하고 싶으면 다른 사람 통달하게 하고 뭐 그렇게 도와주는 정도 그런 것이다. 말하자면 이런 정도 비근한 것이 인을 행하는 방법이니라. 이렇게 인이란 것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해서 만인의 혜택을 베푼다라고 만약 하면 이거는 인의 경지가 아니라 성의 경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말을 들으면 그 사실 모든 이제 어떤 한 국가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보면 공약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지가지 공약으로 국민들을 이제 현혹시키는데 정작 정권을 잡으면 결론적으로 국민한테 혜택이 되는 정책을 그렇게 완벽하게 펴기는 어렵다는 거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공자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든지 또는 뭔가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구제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렵다.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과히 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요순도 그게 항상 잘 안 돼서 걱정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자면 이제 함부로 입에 담고 막 뭐라고 했었지만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자기 목숨을 바쳐서 또 헌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인을 실천하는 방법이 결국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은 이제 그래서 이분이 이때 성과 인을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구분을 했는데 이제 인에 그치지 않는다. 인 이상이다. 성이다 이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인은 뭐 그렇게 그래서 인은 좀 어떤 개인의 실천 우리가 개인으로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성은
어떤 정치의 영역이 네. 같습니다. 정치. 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이랄지 혹은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책임 네, 그런 그리고 것이 또 아주 그것이 성스러운 뭐 것이다. 하고 싶은 뭐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역사적 기회가 그 사람한테 와야 되고요. 능력도 또 주어져야 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중시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고, 아까 관중 이야기로 돌아보더라도 이 공자는 그런 걸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자는 그 궁극적인 목표가 평천하,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와 악을 통한 그런 것을 통한 평천하인데 그 평천하의 관점에서 볼 때 쿠데타가 어떤 경우에는 이제 모든 많은 대다수의 말하자면 국민들을 이제 평화롭게 하거나 대다수 국민들을 살기 좋게 한다면 그런 쿠데타는 가히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그렇습니다. 공자는 결코 그 어떤 형식 논리에 얽매이지 않은 얽매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나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보거든요.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어떤 그 수단 절차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건 결과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뭐 아버지가 한번 뭔가 항일운동, 독립운동 한번 하면 뭐 손자까지 나쁜 짓 해도 된다 이런 얘기 그렇죠. 전혀 백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자의 그 시각은 철저히 국민 중심, 그렇죠. 백성 중심의 시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평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작은 신이보다는 천하를 생각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공자의 사상의 면면이 흐르는 어떤 평천하의 사상 이런 것들을 또 한번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사회 변혁이나 사회 개혁 그런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일수록 역사적인 순간마다 좀 뜻깊은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공자의 사상과 논어에 대해서 우리가 가졌던 어떤 편견을 버리고 바라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생각과 통하는 이야기들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실적인 그 논리로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